자, 이번 시간에는 셀레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상한까지 있기 때문에 요약부터 섭취 기준 순해서 이제 식품, 고함량 식품까지 살펴봅니다. 이제 셀레늄은 항산화 무기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체내 스트레스,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그런 중요한 무기질이고, 셀레늄을 포함한 많은 효소들이 이제 항산화 방어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관련이 깊은 조직은 갑상선입니다. 갑상선의 건강을 위해서, 그 다음에 갑상선 호르몬의 제대로 된 활성을 위해서 셀레늄이 꼭 필요한데, 여기서 이제 그런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고 있죠. 항산화 방어능과 생식, 근육 발달과 기능, 갑상선 호르몬의 대사, 면역 반응 등 다양한 대사 또는 생리 기능에 관여합니다.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은 이제 T4하고 T3 이렇게 있는데, T4가 훨씬 많이 생성이 되고 T3가 작아요. 85%가 T4 정도 되는데, 이게 활성도가 큰 거는 T3죠. T3가 되기 위해서는 셀레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대사에 관여한다. 면역 반응까지. 그 다음에 셀레늄이 부족하다 했을 경우에는 뭐 궤저성간 퇴화, 갑상선과 면역능의 저하, 병원균에 대한 감염 증가, 심혈관계 또는 염증, 남성의 생식능 저하, 빈혈, 또 암 발생 위험 증가,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했을 때 나타나고, 이제 독성이 만성적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셀레늄 중독증이라는 것이 있는데, 머리카락과 손톱에 변화가 있고, 피부의 손상, 그리고 신경장애가 좀 심각한 질병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증상 중에 하나. 감각의 상실, 경련, 마비까지 심해지면 이제 넘어가게 된다. 그래서 결핍과 만성에 대한 것들의 위험이 다 있는 영양소다. 분석을 먼저 결핍에 대한 걸 먼저 보시면, 식품이나 보충제를 통해서 먹을 것이고, 혈액이나 적혈구, 발톱, 소변에서 노출이 될 거고, 또 셀레노프로테인 P라고 하는 그 셀레늄 의존적인 그 단백질이 있는데, 그것의 농도 또는 글루타치온 퍼옥시다제, 과산화 효소라고 하는 것이 이 셀레늄이 구성 성분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활성도를 볼 수가 있고, 이제 결핍이 됐을 경우 항산화성의 문제 될 수 있고, 갑상선 호르몬 활성의 문제, 면역 기능 또는 비타민 C의 산화 환원 수준에 대한 부분들을 관여할 수가 있다. 건강적인 상태로서는 암이나 갑상선 질환, 심장 질환, 당뇨, 캣산병, 또 골관절염, 남성 쪽에서의 불임, 이런 게 셀레늄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식사나 영양 보충제 형태로 섭취가 가능하다. 그리고 무기 형태와 유기 형태. 그러니까 유기 형태는 메티오닌과 시스테인이라고 하는 아미노산과 결합되어져 있는 거를 유기 형태라고 하는데, 우리가 식사로 먹으면 셀레늄이 무기 형태로 있는 것과 이온화되어 있는 걸 얘기를 하죠. 그것과 유기 형태로 되어져 있는데, 둘 다 우리가 먹는다. 그리고 무기 형태에 있는 셀레늄은 땅에 있어서 그것을 축적해서 셀레노메티오닌과 셀레노시스테인 혹은 메틸화 CH3로 변형된 형태로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동물과 인간의 조직에서는 대부분 셀레노메티오닌의 형태로 있고, 이것은 메티오닌에 대해서 불특정적으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또 이제 셀레노시스테인도 있죠. 얘네 둘이는 상호 전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셀레늄이 주로 저장되는 장소가 근육입니다. 그래서 근육으로서 총 셀레늄 풀의 거의 한 50% 정도가 근육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셀레늄이 부족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것으로서는 일단 기본적인 그 농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글루타치온 과산화 효소의 활성도, 또 셀레노프로테인 P라고 하는 것의 농도, 그리고 손발톱 머리카락에 있는 셀레늄의 수준, 농도, 그 다음에 식사를 통해서 셀레늄의 수준은 그 이제 체액에 있는 혈장과 적혈구 이런 것들에 있는 수준과 또 위에 있는 셀레노프로테인의 활성에 그대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식사로 섭취가 중요하다. 부족해지면 나타나는 증상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있고, 뭐 우울증까지도 있고, 이게 너무 심해지면 암, 당뇨, 치매, 골건강, 심장, 폐혈증까지 나타날 수가 있다. 결핍에 대한 문제예요. 생애 주기별로 섭취 수준을 보면 근거를 어떻게 잡았느냐, 셀레늄 적정 섭취량 설정할 때는 셀레노프로테인 P 수준이 포화 상태 많이 있으면서
셀레늄 그렇게 꽉 차 있을 때, 포화되어 있을 때의 셀레늄의 섭취량을 적정 섭취량으로 보고한 그 결과를 가져다가 쓰겠다는 거죠. 셀레노 프로테인이 충분히 있고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먹고 있는지를 조사했다는 뜻이에요. 그 설정은 연구에 따르면 이제 중국에 대한 내용인데 평균 체중이 58.4, 우리나라는 62.4.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연구 결과 49에다가 체중 비를 곱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52.36 정도로 쓰면 되겠다라는 값이 나온 거고, 이 값을 이제 편하게 쓰기 위해서 50 마이크로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게 평균 필요량이라면 변이 계수는 10% 적용했어요. 그래서 120을 곱한 60으로 설정이 되었다.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고, 이제 생애 주기별로 보면 영아 전기는 모유 섭취량을 근거로 충분 섭취량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모유 속에 10일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 리터당이죠. 근데 모유가 780mg이니까 단위 조정을 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한 0.78을 10일에다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이렇게 10일에다 0.78을 하니까 9가 나왔고, 후기는 대사 체중 88.4, 5.5 해서 외삽한 방법으로 계산을 하니 12 정도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장기는 여기에 나온 걸로 봐서는 이제 성장 개수를 고려하겠죠. 그래서 성인의 평균 필요량에다가 성장 개수와 대사 체중 고려했고, 1에서 5세는 성별 구분 없이 남녀 평균치를 적용했고요. 또 1에서 2세의 경우 조사한 값이 19, 3에서 5세는 22, 6에서 8세는 모두 30, 9에서 11세 40, 여자도 40으로 결정이 됐다. 계산 값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성인에 대해서 대사 체중과 성장 개수를 고려했고요. 남녀 모두 요 나이 때는 0.5. 그 다음에 이제 15에서 18세는 남자에만 성장 개수가 있어서 쭉 정리를 했는데, 문제는 남자는 0.2로 여자 청소년은 0이지만 여자 청소년이 셀레늄 결핍에 훨씬 더 이 성별에 따른 민감도가 있기 때문에 남자의 성장 개수인 0.15를 계산에 넣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산식을 보고 이거 오타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2에서 14세의 셀레늄의 평균 필요량은 남자의 기준 체중에 대사비 고려를 했고 성장 개수 이것을 정리를 했다. 계산에 대한 값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50. 1에서 15세 아까 설명했듯이 남자 청소년에 대한 부분들 정리를 했고요. 0.15 성장 개수, 남자는 60, 여자는 50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성장 개수는 여자는 없는데 이걸 갖다 썼다는 뜻이에요. 남자 평균 체중을 적용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 두 연령대의 평균 체중이 59.2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인의 기준 체중 62를 체중비로 하고 성장 개수 0.2로 적용을 했지요. 그래서 나온 값을 정리를 했더니 이것을 55 마이크로그램으로 정리를 했고, 변이 개수 10% 여기다가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긴 식을 보면 여기에 이제 부연 설명이 있으니까 따라가면서 읽기가 좋아요. 이거는 20대 평균 필요량 다 50으로 잡았고, 여기는 체중 비에 대한 것들을 쭉 했고, 여기는 성장 개수를 고려했는데, 여기 보면 여자는 원래 없어야 하는데 여기다 넣었다는 거예요. 남자 거를 가져다 썼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59.2와 59.2는 몸무게가 정말 59.2가 아니라 평균 체중, 남녀를 더해서 나누기 2한 평균 체중을 넣어서 계산을 했던 값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다음 여기 마찬가지로 그 평균 체중을 적용을 해서 이 값을 만들었다. 여기에 연결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2는 여기 나와 있나? 변이 개수. 근데 수치가 안 나와 있네? 10%로 보시면 됩니다. 10%의 값으로 정리를 했다. 그래서 평균과 권장에 대한 것들은, 권장으로 이제 정리되는 것은 각각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정리를, 잠깐만요. 대한 것들 했고, 요거는 다른 자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인기와 노인기에 대해서 19세 이상을 한번 볼게요. 19세 이상 성인은 아까 봤는 것처럼 셀레노 프로테인 P가 최대로 있고, 그런 작용, 중국인의 그 자료를 이용하고 체중비, 우리나라 거랑 중국 체중비를 해서 넣는 50을 잡았다. 그 다음에 성인의 경우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약간 기준 체중이 감소를 하니까, 왜냐하면 체중 대비로 해서 감소를 하니까 그걸 적용할까 했는데,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므로 체중은 감소한다 하더라도 그냥 19에서 29세를 그대로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셀레늄의 권장 섭취량은 이제 10%,
10%를 적용한 60으로 추정하게 되었다. 변이계수 10%입니다. 노인 시기도 역시 이제 체중이 줄고 셀레늄 수준이 낮아지는 걸로 계산이 되겠지만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그 연령대에는 이 만성질환의 위험이 많이 증가하는 것을 고려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체중이 감소하여도 성인과 동일한 것을 쓰기로 했다. 예, 그런 설정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같아요. 체중비로 계산을 하기로 했는데 체중비로 하지 않고 19에서 29세 것을 가지고 그냥 갖다가 같이 공동으로 쓰는 지표로 삼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신기의 셀레늄 필요량은 태아가 셀레노프로테인을 얼마나 포화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셀레늄을 축적할 수 있는 양, 그렇게 만들 수 있게끔 하는 양을 측정을 했는데, 임신기 동안에 아이가 축적한다는 여러 가지 자료와 또 아이가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에 850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 계산을 해서 추가량을 산정을 했어요. 그걸 한 것이 이제 850이었고, 이거를 280일, 임신 기간으로 나누었더니 하루에 3 정도의 추가량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인 여성에다가 추가량을 3을 넣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권장 섭취량은 10%를 감안하여서 4로 했다. 그래서 평균 필요량에 대한 것들을 보시면 태아의 셀레늄 축적량 몸무게당 3.4kg이니까 이걸 계산해 준 값, 그리고 280일로 나눈 3으로 정리를 했고, 이거를 가산치로 했고, 50은 비임신 성인 여성의 값이므로 이 둘을 더한 53이 임신기의 평균 필요량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권장 섭취량은 이 3에 대해서 표준 편차 변이계수 10% 가산을 했더니 4로 잡혔고, 성인 임신부의 권장인 60에다가 4를 더하면 64가 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신기에 대한 것들, 추가량에 대한 거 한번 봤습니다. 수유기는 이제 당연히 모유로 분비되는 셀레늄 가산을 하면 돼요. 우리나라 모유의 평균 셀레늄의 농도는 11이다. 그리고 하루에 780 적용했다. 반올림을 했더니 9 정도가 나왔고요. 9가 이제 수유부의 추가 필요량이고, 셀레늄의 권장 섭취량은 변이계수 10%를 사용하여서 하루에 10 마이크로그램을 산정하였다. 이걸 표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모유 분비량과 모유 속에 있는 평균 셀레늄의 농도, 그리고 모유로 분비되는 780 고려했는 계산값 9, 그리고 이 90이 필요로 하는 부분, 이 9.0 마이크로가 추가량이 되어서 비임신 수유 60에다가 9를 더한 69, 그리고 여기 이제 9로 여기서 권장 섭취를 한 게 아니고 그 반올림 하기 전에 있는 수치로 변이계수 적용을 했더니 10 정도가 나왔죠. 이제 이걸 더해주면 70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셀레늄의 상한 섭취량의 분석 틀입니다. 셀레늄은 그 과잉에 대한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그 상한 섭취량이 설정되어져 있는데, 이제 그거는 셀레늄 보충제로 먹을 수가 있고, 건강에 위해 요인은 많이 먹었을 경우에 암, 우울증, 신경증, 성장장애, 혹은 손톱의 변형, 뭐 이런 간단한 임상적인 증상들이 있고, 또 심각하게 암 같은 것들이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내용에 대한 걸 한번 볼게요. 셀레늄은 급성 독성이 있을 수가 있다. 순간적으로 이제 많이 먹었을 때 타액 분비가 많아진다거나 구토가 온다거나 호흡을 할 때 많은 냄새가 나는 이런 급성 증상들도 있고, 이런 효과들은 심한 구토와 설사 등 위장 장애 혹은 머리카락 손실, 신경계 안절부절한다거나 경련이라든지 빈맥 등 피로를 동반할 수가 있고, 이건 급성이라면 만성적인 독성이 됐을 경우에는 중독성이 나타난다는 거죠. 손톱이나 머리카락이 변해지고, 피부가 손상이 되고, 말초 감각이 둔해지고 저하되고, 또 말단의 지각의 이상, 또 과다 반사, 막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요. 또 임상적으로는 신경장애까지 오고, 감각 상실, 경련, 마비로 이 과잉에 대한 부작용이 많이 나타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에 셀레늄의 함량이 높은 그 지역에 대한 결과를 보면은 셀레늄 중독이 나타나는 정도는 60kg 성인의 경우 몸무게당 0.15 하루에 0.91mg 정도씩을 섭취한 경우에 나타났고, 또 사람과 동물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도 하루에 0.85mg 이상 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하루에 0.2mg을 10년 동안 섭취한 사람 또는
0.38, 4 정도를 단기간 섭취시킨 경우에도 독성은 나타나지 않는 편이었다. 그래서 독성에 대한 게 약간 이제 양에 대한 것들이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영아를 제외해서 했던 기타 연구에서 0.85mg을 최대 무해 용량으로 설정을 했어요. 다양한 이제 자료들을 통해서. 그래서 불확실 계수를 2로 적용을 했고, 셀레늄의 상한 섭취량을 그러면 이제 0.85에다 2를 나눈 0.425 마이크로그램을 해놓고 내림, 이제 낮은 값으로 한다 그랬죠. 상한 섭취량은 항상 0.4로 했고, 또 임신 수유부는 상한 섭취량을 설정할 근거가 없어서 성인 것을 그대로 썼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아기는 일단 먼저 그 7.5 마이크로그램 퍼 킬로그램 퍼 데이입니다. 몸무게당 7.5 마이크로그램에 대한 최대 무해 용량을 설정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체중인 5.5를 곱하고 불확실 계수를 1로 잡아서 각각에 대한 것들을 이제 영아 후기 같은 경우도 전기의 것을 가져온 게 아니라 불확실 계수 1로 그냥 잡고 몸무게 넣고 최대 무해 용량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설정한 상한값으로 정리를 한 거죠. 자, 성장기에서 유아의 경우는 셀레늄 상한 섭취량을 이제 보수적으로 좀 작게 만들기 위해서 성인의 상한 섭취량에 남자 성인 체중에 대한 유아에 대한 기준 체중비를 적용하여서 외삽하였다. 그러니까 그 체중비로 1년에서 3년, 그러니까 1살에서 5살까지 아이들을 성인 19에서 29세 사람에 대한 체중과 그때 했었던 상한 섭취량으로 체중비로 적용을 해서 반올림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70, 100이 설정됐고요. 아동과 청소년도 마찬가지로 그 19에서 29세 남성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설정을 해서 각 연령군의 대표값으로 설정을 했다. 아동 및 청소년 체중비에 대한 부분들은 그 뒤에 이제 표가 나올 텐데요. 있을까? 여기는 안 나와 있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표가 연령대별로 한 가지 수치고 남녀가 섞여 있는데 요 뒤에 있는 거는 남자 성인이에요. 근데 여기서 고려한 것은 연령별 성인 여자 체중을 잡은 겁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이거는 상한 섭취량이기 때문에 작은 값으로 대표치를 주기 위해서 낮은 값을 기준으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인의 상한 값에다가 그 아동 청소년 여자 기준에서의 체중비를 적용했다. 성인기와 노인기의 경우는 이제 아까 앞에서 설명했었던 그 실험 결과 850 마이크로그램이 최대 무해 용량이고 불확실 계수 2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425인데 400으로 설정하였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남자와 성인기와 노인기를 같은 값으로 했고, 임신 수유기도 상한 섭취량을 따로 정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성인 것을 그대로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산값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리고 셀레늄은 이렇게 평균과 권장 상한 섭취량이 설정되어져 있고요. 임신 수유부도 부가량이 나와 있는 영양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셀레늄에 대한 주요 급원 식품은 돼지고기, 국수, 달걀, 빵 순으로 우리가 공급받고 있고, 이제 절대량이 많은 거는 송이버섯, 쥐치포, 렌틸콩이라고 하죠. 겨자, 멸치 순으로 100g당 함량이 많은 식품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